11번, 그 8회 11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함수 y는 코사인 ax 플러스 b 플러스 1의 그래프이다. 그랬는데, 자, 지금 코사인 a의 x 플러스 b 플러스 1. 자, 여기서 이제 a는 주기랑 연관이 있는 값이죠. 자, a가 주기랑 연관이 있는 값인데, 그래서 이제 이 함수의 주기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3분의 2파이까지가 이 부분이 지금 요렇게 해서 하나의 모양이 생성이 됐고 3분의 2파이 지나면서부터는 또 똑같은 모양이 생성이 되니까 자, 한 주기가 지금 파이라디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기 공식은 원래 코사인 함수의 주기를 x의 개수의 절대값으로 나눈 거죠. 자, 이 값이 파이다 라고 보는 건데 그럼 절대값 a가 2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2값만 되죠. 여기 보면 a가 양수다. 그 다음에 b값 0에서 파이 사이다. 이렇게 지금 정해놨어요. 자, 저 범위 조건이 없으면 a 값을 하나로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절대값 2가 되기 때문에 a 값은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2만 이제 되겠죠. 자, 이 이제 a 값 정했고 그다음에 b 값도 정해야 되는데 자, b 값은 여기 함수값 가지고 정해 볼게요. 그래서 코사인 a의 3분의 2파이 플러스 b 플러스 1. 자, 이 함수값이 2다 라는 이제 조건을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a 값이 2로 구해졌으니까 a 값 2 집어넣고 자, 이 값이 1이 돼야 되죠. 자, 그럼 코사인 값이 1이 되는 거 생각해 보면 뭐 코사인 0이 1이 되고 그다음에 코사인 2파이도 1이 되고 뭐 코사인 마이너스 2파이도 1이 되고 등등등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요 정도 안에서 값에서 해결이 되죠. 그래서 지금 0이 되면은 자, 요 각이 0이 되면은 요 부분 0이 되면 b가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2파이 정도 값이 지금 될 것 같아요.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2에 3분의 2파이 플러스 1은 2파이. 자, 2 약분하고 자, 3분의 2파이 플러스 b죠. 자, 플러스 b는 파이니까 자, b는 3분의 파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값 2 구한 거랑 3분의 파이랑 곱해서 답은 1번 3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fx가 x 플러스 1일 때, 자, 이걸 만족하는 k 값을 구하여라. 이건데, 그냥 대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입을 해보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x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x 플러스 1의 제곱 dx 이퀄 k배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x 플러스 1 dx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이에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구간에서 적분이기 때문에 그 우함수, 기함수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식을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죠. 자, 일단 전개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dx 플러스 k배 자, 이거는 지금 식이 완전히 피적분함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을 해보자면 여기 x는 기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없애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하나만 적분을 할 건데 자, 이 상수함수는 우함수로 봐야 되기 때문에 0에서 1까지 1 dx 하고 얘를 2배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제곱이니까 이건 이제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요 부분 계산할 건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이니까 여기 기함수에 해당되는 2x는 지워버리고 x제곱과 1, 즉 x제곱 플러스 1은 우함수니까 2배를 해주는 게 좋겠죠. 0에서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1 dx 뭐 별거 아닌 작업 같지만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식이 간단해져요. 여기 플러스라고 했는데 잘못됐죠. 자, 어디 갔지? 플러스가 아니라 이퀄 이퀄로 바꾸고 자, 이거 이퀄 자, 이거 이제 적분을 시행을 하죠. k 곱하기 자, 2x
0에서 1까지 들어가고 이것을 또 제곱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계산 계속해서 들어가면은 자, 이것도 적분을 이제 시행을 하죠. 3분의 1에 x 세제곱 플러스 x에 0에서 1까지.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계산하면은 2의 제곱 4k가 되죠. 그다음에 요거는 계산하면 그냥 1만 대입하면 되니까 2 곱하기 3분의 4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4k. 4 약분해서 따라서 k 값은 3분의 2가 답이 되겠죠.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3번. 곡선 y는 2x-1,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로그 2의 x 플러스 1인데, 자, 요거 두 개가 역함수 관계로 보이죠? 자,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역함수가 맞는지 한번 바꿔봅시다. 자, 요 지수함수를 역함수로 바꾸기 위해서 x랑 y 뒤바꾸고, 2의 y제곱은 x 플러스 1 하면, 자,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 되니까, 자, 확실히 역함수 관계가 됐죠. 이건 이제 눈치껏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프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식을 보고서 이제 역함수를 많이 바꿔봤으면 식 자체를 보고서도 이거는 역함수 관계이겠네 라는 느낌이 이제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역함수를 보고서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y는 자,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x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겠죠. 그리고 AB라는 그 직선이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지금 AB랑 A점하고 B점이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X좌표랑 Y좌표는 서로 뒤바뀌면 돼요. 그래서 A가 2,3이었으면 B는 3,2 뭐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때 사각형 ACDB의 넓이를 구하라 하는데 뭐 이것만 알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1, 그 다음에 이쪽 높이는 3, 자, 이쪽 높이는 2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윗변 더해주고 높이 1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번 fx, gx가 이렇게 정의되는데, 자, 이 정의된 특징을 보면, 자, 2 이하일 때, 2 이하일 때, 2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 자, 지금 구간이 나눠져 있는 게 똑같아요. fx랑 gx랑. 그래서 fx 곱하기 gx도, 간단하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에다가 x 마이너스 4를 곱한 게 x가 2 이하일 때,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랑 x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게 x가 2보다 클 때,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fx 곱하기 gx는 x 이퀄 2 말고는 불연속이 될 지점이 없어요. 근데 이제 2에서도, 문제에서는 2에서도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이건데, 뭐 연속함수의 정의를 갖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f2, ge 함수값 먼저 구해보자고요. 자, 연속함수의 정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니까 f2g는 자, 이 이하에서 정의된 부분인 이 부분을 이용해서 함수값을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2g는 마이너스 4 플러스 a, 자, 2 집어넣으면 곱하기 마이너스 2, 즉 8 마이너스 2a가 함수값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극한값 계산을 할 건데, 자, 엄밀히 말하면 요 8-2a가 함수값도 되지만 지금 2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 값도 돼요. 왜냐하면 2 이하일 때 정의된 식이 이것에다가 2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극한 값은 지금 구한 함수값하고 같은 값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값이자 좌극한 값.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밑에 구하려고 한 극한 값은 우극한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fx, gx는 자, 2보다 크다 쪽에서 정의된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2 플러스로 갈 때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자, 식을 한 번 더 쓸게요. 2 플러스로 할 때 자, x제곱 마이너스 4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자, 여기 x 마이너스 2 분모에 있었고 분자에 x-2 지금 인수가 있었기 때문에 0분의 0꼴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약분이 되고 2를 대입을 해보면 4가 되죠.
자, 지금 구한 요 우극한 값하고 아까 구했던 좌극한 값이자 함수값 이 둘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게 8-2a랑 같아야 되겠다. 따라서 a 값은 2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보죠. 20번.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n이 홀수이면 n에서 2를 빼고 n이 짝수이면 n을 2로 나눈다. 이거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제 이런 새로운 뭔가 시행 사항, 실행을 해야 될 사항들이 주어지는데 이게 머릿속에 빨리 들어와서 상황에 따라서 빨리빨리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이걸 또 보고 또 뭐 하려다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이걸 또 보고 그럼 되게 이게 좀 오래 걸리고 헷갈리기도 하고 해요. 자, 홀수이면 n에서 2를 빼고 짝수이면 2로 나누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주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어져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예를 주어진 거 요거 이제 빨리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근데 SN을 지금 여기 보면 자연수 n이 1이 될 때까지 반복한 시행의 횟수를 AN이라고 해요. 그래서 A7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자, A7은 지금 n이 홀수죠. 7이니까. 그래서 n에서 2를 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7에서부터 2를 빼서 6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1회 시행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6이 됐으면 짝수니까 6을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3이 됐죠?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시행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뭐다? 홀수가 되니까 다시 2를 빼야 돼요. 그래서 2가 되는데 요게 세 번째 시행. 자, 2는 짝수니까 다시 1로 나눠서 1이 된다. 2로 나눠서 1이 됐는데 이게 네 번째 시행이죠. 자, 네 번째 시행만에 1이 딱 됐기 때문에 H7은 4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SN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지우고요. 자, SN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SN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죠. SN은 요거 되게 좀 복잡하게 주어져 있어요. K는 2의 n제곱 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3까지 AK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S50의 값을 구하여라 한번 써볼게요. 그대로 써볼게요. 자, S50은 자, 이것도 일부러 이제 헷갈리라고 이렇게 준 것 같은데 K는 2의 50제곱부터 2의 50제곱 플러스 3까지 AK예요. 그래서 막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A에 자, 이거 좀 크게 써야 될 것 같아요. 50제곱 플러스 A에 2의 50제곱 플러스 1 해서 A에 2의 50제곱 플러스 3까지 총 4개의 항 4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2의 50제곱부터 차례로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A에 2의 50제곱을 갖다가 계산을 해볼 건데 자, 2의 50제곱부터 시작해서 위에 시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럼 1회 시행하면은 얘가 2의 49제곱인데 자, 2의 거듭제곱수는 전부 짝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회 시행하면은 2의 48제곱 쭉쭉쭉쭉 낮아져서 2의 1제곱이 될 때까지는 계속 짝수일 거예요. 계속 짝수일 텐데 자, 시행한 횟수를 한번 보죠. 자, 50제곱에서 49제곱으로 됐을 때가 1회 시행이에요. 49제곱에서 48제곱이 됐을 때가 2회 시행입니다. 자, 그럼 요 숫자랑 시행한 횟수를 잘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숫자가 50에서 이 숫자를 뺀 숫자가 시행한 횟수예요. 그래서 2의 1제곱이 됐을 때는 49회 시행을 한 이후의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짝수인데 여전히 짝수니까 2로 나누면 1이 되면서 끝나는데 자, 1이 되면 이게 50번째 시행을 한 걸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2의 50제곱은 얼마다? 50이다. 이렇게 항이 이제 정해진 거예요. 그럼 이제 A의 2의 50제곱 플러스 1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그러면 A의 2의 50제곱 플러스 1은 잘못 썼죠? 자, 2의 50제곱에다가 2를 더한 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자, 2의 50제곱이 짝수일 테니까 2를 더했으면 홀수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 2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2의 50제곱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 이후부터는 위에 거랑 똑같아지죠. 그러면 위에 거에 비해서 한 번 시행이 더 늘어났으니까 자, 이 값은 5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a의 2의 50제곱 플러스 2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이것은 2의 50제곱 플러스 2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파악을 해야 되죠. 자, 근데 지금 짝수에다가 짝수가 더해졌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는 짝수예요. 그래서 2로 먼저 나눠야 돼요. 그럼 2의 49제곱 플러스 1이 됐죠? 그럼 이거는 홀수예요. 이제 짝수가 아니죠? 홀수기 때문에 2를 한번 빼야 돼요. 2의 49제곱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짝수인데 계속 2로 나눠 나가면은 1까지 갈 건데, 자, 요만큼이 아까는 2의 50제곱부터 시작해서 50회 시행이 됐으니까 49회 시행이 된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앞에 두 번이 더 더해질 테니까 요것도 51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항 A의 2의 50제곱 플러스 3번 짝. 자, 이것은 2의 50제곱 플러스 3에서부터 시작을 할 텐데, 자, 이게 홀수였기 때문에 2의 50제곱 플러스 2로 일단 바뀔 거예요. 그럼 아까 2의 50제곱 플러스 2에서부터 끝까지 갈 때 51회가 진행됐으니까, 자, 여기서부터가 51회예요. 그러면 한 회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얘는 5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숫자를 다 합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거 요 4개의 항을 더하는 게 답이 되겠죠. 자, 그럼 4개 항을 더하면은 얼마인가? 20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29번 보죠. 그림과 같이 넓이가 18인 삼각형 ABC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여기 보면 이제 고1 문제라고 돼 있는데, 수능의 시험 범위 좀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뭐 도형 계산에 대한 기본기를 익힌다, 뭐 이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고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AL은 2BL, AL은 2BL, 즉 여기가 2대1로 내분됐다는 얘기죠. 2대1로 내분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BM과 CM은 같다.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는 같다. 이렇게 돼 있고, CN은 EAN, 요것도 이건 이제 1대2 내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1대2 내분이다. 자, 그랬을 때 LMN의 넓이, 삼각형 LMN 넓이, 이거 구하라 이건데, 자, 지금 요거는 LMN의 넓이를 뭐 밑변 구하고 높이 구하고 계산한 것보다 삼각형 ABC 전체 면적에서 그 옆으로 있는 요 세 개의 면적을 빼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삼각형 AL n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다 그림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죠. 자, 여기가 2대1, 여기는 1대2 비율이에요. 자, 이걸 갖다 이제 잘 활용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먼저 어떤 삼각형을 생각을 해볼 거냐면은 요렇게 된 삼각형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삼각형 ALC라고 봐야 되겠죠. ALC. 자, 이 삼각형에서 보면 이 삼각형은 여기가 2대1로 내분됐기 때문에 삼각형 ALC는 전체 삼각형의 면적의 3분의 2배를 가져갈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밑변의 길이가 2대1로 내분되어 있는데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3분의 2배, 즉 10이라는 면적을 가져가겠죠. 자, 10이라는 면적을 가져가는데 이제 여기서 또 보면, 자, 이렇게 이제 나눠 보면은 우리가 구한 건 요 삼각형의 넓이인데,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또 ALC 면적의 3분의 1배가 될 거예요. 즉 ALC 면적의 3분의 1배, 즉 12의 3분의 1배 해서 4가 나오죠. 자, 이게 바로 ALN의 넓이입니다. 4 나왔어요. 자, 두 번째, 비슷한 식으로 이제 계속 따질 건데, 삼각형 LBM의 넓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또 삼각형을 그려놓고서, 자, LBM은 M이 여기 지금 2등분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등분 한 것에 요만큼 가져간, 여기죠, 여기. 자, 요 면적을 구할 거예요. LBM.
자, 이 면적을 구할 건데, 자, 여기가 지금 2등분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자, 다른 색깔로 좀 해볼게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자, 이 삼각형의 면적은 A, B, M. 자, 원래 삼각형 면적의 반이죠. 9. 자, 왜냐면 여기가 2등분 됐으니까. 자, 그래서 9라는 면적을 가져요. 자, 이 9라는 면적에 대해서 LBM은 자, 요렇게 좀 나눠보면 하나, 둘, 세 개로 등분이 될 테니까 3분의 1배 해서 면적이 3이 나오죠. 이 면적은 3. 자, 이런 식으로 또 CNM 면적 구해도 돼요. 3번에 삼각형 NMC라고 할게요. NMC의 면적 또 여기다 조그맣게 하나 그려놓고서 계산해 봅시다. 자, N은 여기 있고 M은 여기, C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면적인데, 자, 이것도 역시 지금 삼각형을 이 부분 삼각형 넓이 먼저 계산하면 되죠. 자, 이 부분 삼각형 면적이 이번에도 역시 18의 반 9예요. 그렇죠? 자, 9에 자, 여기도 1대2 내분점이니까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의 면적이 다 같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NMC의 면적, 이 부분의 면적은 9라는 것의 3분의 2배를 가져가겠죠. 3, 3, 9, 3이 6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4하고 3하고 6을 더한 게 13인데, 자, 이 부분이 우리가 구하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삼각형 3개의 넓이의 합이죠. 그럼 원래 삼각형 18에다가 13을 빼면 5라는 삼각형의 면적이 나오겠어요. 요게 답이 되겠죠. 이제 나형 9회 7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방정식 이것의 모든 실근의 곱은 그랬는데 일단 방정식의 생김새는 조금 바꿔보면 로그 3의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자, 여기 9가 있죠. 자, 9를 갖다 바깥으로 내야 되는데 9가 3의 제곱이고 자, 여기서 밑에 있는 제곱이 바깥으로 나오면 2분의 1로 나오니까 2 로그 3의 x 마이너스 3 이퀄 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보자면 4 로그 9의 x는 4 로그 3의 제곱의 x가 되는데 자, 여기 밑에 있는 제곱이 바깥으로 나올 때는 2가 바깥으로 나올 때는 역수로 나와서 2분의 4 로그 3의 x 즉 2 로그 3의 x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풀 건데 뭐 로그 3의 x 그 치환하지 말고 바로 풀어 봅시다. 로그 3의 x 플러스 3 그다음에 로그 3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로그 3의 x가 1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x를 풀어보면 요 밑에다 풀어볼게요. x는 첫 번째 식은 3의 마이너스 3승 즉 27분의 1이 되겠고 두 번째 식은 x는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실근의 곱은 그랬으니까 27분의 1 곱하기 3 돼서 9분의 1이 답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13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는 3루트 x, y는 루트 x 다음에 x 이퀄 k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차례로 a, b, c라고 지금 해놨어요. 자, 근데 b, c, o, c, a,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일단 길이를 갖다 k라는 걸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o, c는 k, 그다음에 b, c는 루트 k, 그다음에 a, c, 자, a, c는 이거죠, 그렇죠? 이거, 자, 이 길이는 3루트 k예요. 자, 이게 등비수열이다. 자,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다 하는데, 자, BC가 루트 K, OC는 K, 그 다음에 AC는 3루트 K. 자,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중항식을 써보면은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옆에 있는 항의 곱과 같다. 이걸 쓰자는 거죠. 그래서 3K 이렇게 돼요. 그래서 K를 묶어내면 K-3은 0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K는 0이 되거나 K는 3이 되는데 자, 이 0은 의미가 없는 값이죠. 자, 길이가 지금 다 나와 있는데 0이라는 값은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K는 3이 답이 되겠죠. 3번. 자, 이제 18번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자, 지금 별 표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여기 초기값, n 값이 1에 대해서는 뭐 실전에서 전혀 이런 거 확인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맞으니까 이렇게 해놨겠죠. 그 다음에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고, 그렇죠? 자, 이 식을 이용해서 k 플러스 1일 때도, n 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여주면 되는 건데, 자, 그럼 이 식에서 양변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등식이 성립해줌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뭔가가 바로 이거죠. 자, 즉 좌변에서 k 플러스 1번째 항을 양변에 똑같이 더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변. 우변이 어떻게 될 것인가만 확인하면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우변이 k번째 식에서 이렇게 생겼죠. 자, 여기다가 여기 동그라미 친 식을 양변에 더했으니까 플러스 3에 k 플러스 1제곱분의 4에 k 플러스 1을 더한다 라고 보면 될 건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보여주고 싶은 식은 바로 뭐냐면은 우변이 n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식, 즉, 자, 이 식을 보세요. 여기, 자, 요 식의 우변에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식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2에 k 플러스 1제곱, 1 플러스 3 이렇게 됨을 보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변에 지금 생긴 식, 요 식을 잘 정리해서 이거랑 같아진다는 걸 보여주면은 증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자, 요거 분모 통분을 하고, 자, 3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3을 곱해야 되죠. 이렇게. 자, 이제 통분이 됐으니까 더해주면 되겠어요. 3, 여기에 마이너스를 잘 처리를 해줘야 될 텐데, 자, 일단 플러스로 바꾸고,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뒤에 것도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k에다가 마이너스 5가 됐어요. 그러면 3에 마이너스 3의 k 플러스 1제곱분의 2k 플러스 5가 되죠. 자, 요 부분 비교해 보세요. 같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고 2에 k 플러스 1에 플러스 3 해서 증명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요거 푼 거를 바탕으로 해서 가번하고 나번에 무엇이 들어갈 건가 이제 볼 건데, 자, 먼저 가번식. 자, 3의 k, 조금 다르게 풀었네요. 내가 한 거랑 조금 다르게 풀었는데, 얘는 3의 k 제곱분의 1을 그냥 바깥으로 묶어냈어요. 즉,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3의 k 제곱, 자, 이걸 이제 묶어냈어요. 자, 그러면, 앞에는 2k 플러스 3이 지금 남아있는 거고, 뒤에는 마이너스 3분의 4의 k 플러스 1, 이렇게 좀 남아있는 거겠죠. 즉, 가번에 들어가는 식이 3분의 4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나번은 이제 뻔하죠. 나번은 자, 이 식하고 이 식이 지금 같은 거예요. 요 중간에 계산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이제 나번 이렇게 썼는데, 이게 지금 이게 아니고 이거 전체적으로 분자 쪽만 나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번은 이거, 나번에는 2에 k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f3 곱하기 g2의 값은, 자, 위에 거에다 3 대입하면은 3분의 4, 4, 16. 자, g2는, 자, 밑에 거에다 2 대입하면은, 자, 2 곱하기 3, 그러니까 6 플러스 3, 9가 되겠죠. 3, 3, 9, 48이 답이 되겠네요. 5번이죠. 자, 19번 보죠.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는 이렇게 지금 0 이하랑 0보다 클 때 두 개로 정의되어 있어요. 자, gx가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을 해보죠. 먼저 fx의 그림을 좀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이 그림을 그려놓고 따져보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자, fx가 처음에 x가 0 이하일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거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2x 플러스 a인데, 자, a 값이 지금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고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대충 여기라고 하고서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이게 지금 fx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a 값에 따라서 뭐 연속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fx 자체는 연속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gx는
fx랑 f의 x-1이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의 함수죠. 자, 이게 좀 따지기가 좀 복잡한데 일단 연속이 불연속이 어떤 경우에 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f의 x-1이라는 이 그래프가 fx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그런 이제 함수죠. 자, 1만큼 평행이동을 하면은 여기다 이제 살짝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지금 그래프를 봅시다. 얘가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 부분도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여기가 1이 되겠죠? 자, 이 두 개의 부분에서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x는 0하고 x는 1에 대해서. 그렇죠? x는 0하고 x는 1에 대해서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두 군데에서만 연속이 되도록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0이 될 때 연속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g0을 먼저 구해봅시다. 함수값이죠. 자, g0은 f0에다 f-1을 곱하는 건데, 자, f0은 자, 위의 식에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자, f-1 역시 위의 식에다 대입을 해야 돼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0이 돼버리네요. 함수값 0이에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아니라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gx에 대해서 따져보려고 해요. 자, 이거는 이제 두 개로 나눠야 되죠.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gx랑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gx 두 개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자, 0 마이너스로 갈 때 생각을 해보자고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x, f의 x 마이너스. 자, 두 개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fx. 자, fx는 x가 0 마이너스로 간다 라고 하면은 0보다 조금 작은 상태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다 대입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나올 거예요. 자, 요 부분, 요게 지금 헷갈리는데, 자, x가 0 마이너스로 간다, x가 0 마이너스로 간다 그러면 f의 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이거 요 초록색 그래프를 보면 돼요. f의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자, x가 0 마이너스로 간다면 이렇게 지금 가까이 가는 상태니까 0으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죠. 자, 그래서 0. 자,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어요. 지금 함수값 0이고 좌극한 값도 0입니다. 자, 두 번째 식,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랑 f의 x-1을 곱해줘야 되는데, 자, 0 플러스면은 fx는 이제 밑에 식에다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x에다 0 집어넣으면 a만 남으니까 a가 되겠죠. 자, 그런데 f의 x-1이 어차피 0 플러스로 가면 이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건데, 그럼 얘를 타고서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어차피 0으로 가요. 그래서 0. 1번은 따져봤지만 뭐 별 소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함수값 0, 좌극한, 우극한 모두 0이기 때문에 0에서는 연속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a 값을 아직은 못 구한 거죠. 자, 두 번째. 자, 1에 대해서도 지금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G1 먼저 구해봅시다. 자, G1은 F1에다가, 자, Fx-1에 2를 대입한 거니까 F0을 곱해줘야 돼요. 자, F1은, 자, 1 대입하면은 1 플러스 A, 밑에 식이죠. 그 다음에 F0은 위에 식에다 대입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곱해줘야 돼요. 자,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지금 함수값인데, 극한값 계산을 해보죠. 아까랑 똑같이 1로 가까이 갈 때 gx에 대해서 따져볼 건데, 이것은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의 gx랑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의 gx 두 개로 나눠봐야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로 갈 때의 gx는, 자, 똑같이 fx, f의 x-1이 되는데, 자, 먼저 fx 한번 보죠. 1 마이너스로 간다? 그럼 1보다 조금 작은 상태니까, 자, 여기 밑에 식에다 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1 대입하면은 2 플러스 a. 그다음 요 fx-1은 역시 아까처럼 이 그래프 상에서 초록색 그래프를 보면 돼요. 1 마이너스면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여기죠, 여기.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쪽으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로 갈 때의 gx를 보면은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 f의 x-1인데, 자, 이것은 1 플러스로 가면은 fx가 아까랑 뭐 똑같다고 봐야죠. 1 플러스로 하면 2 플러스 a. 그 다음 fx-1, 요게 또 문제인데, 역시 초록색 그래프를 보세요. 1 플러스로 가면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타고 내려와야 돼요. 그럼 바로 극한값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는데, 여기가 지금 a라고 봐야 돼요. a. 그래서 a 해서 2a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세 개의 값이 지금 현재 같아져야 되는데, 자, 지금 요것에 대해서 지금 잘 보도록 하죠. 세 개의 값이 지금 같아져야 돼요. 지금 아까 F1 구할 때 이거 좀 잘못 구한 것 같은데, 자, F1이 여기 2 플러스 a죠. 2 플러스 a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예요. 자, 그럼 일단 요거랑 이거는 같다는 게 확실하고, 결국 이거랑 이게 지금 같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계산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 a제곱에 플러스 3a에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서 a 플러스 1, a 플러스 2는 0인데, 자, 이렇게 되면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죠. 아까 마이너스 1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 하나만 답이 돼요. 아까 요거 틀렸어요. 요거. 자, 마이너스 2 하나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7번입니다. 9회 27번. 지금 S라는 게 X, Y가 정수가 되는 이제 순서쌍들이죠. 이건 이제 격자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거가 있다. 집합 S에 속한 한 점에서 S에 속하는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점프는 다음 규칙을 만족시킨다. 자, 점프로 점 Q로 이동할 때 선분 PQ의 길이는 1 또는 루트 2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어떤 한 점이 있을 때 다른 격자점, 그러니까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으로 이동할 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거.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혹은 이렇게. 자, 지금 얘기한 이런 총 8가지 방향, 맞죠? 8가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점프라고 한대요. 자, 전부 다 저 길이는 1 또는 루트 2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A가 마이너스 2,0이고 B가 2,0인데 4번만 점프해서 이동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을 해서 마이너스 2,0에서 2,0까지 이동을 한다라는 건데, 한번 점을 찍어 볼게요. 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자, 격자점이니까 격자점 문제니까 격자점을 한번 다 찍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내가 지금 위로 2칸까지밖에 안 그렸고 밑으로도 2칸까지밖에 안 그릴 거예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자, 지금 4번만 이동해서 B까지 이동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0, 여기가 2,0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한 번 점프를 할 때 무조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한 번은 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해야지 위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이게 한 번이라도 나오면은 B까지 4번 만에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최대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 만약에 수직으로 위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좌로 이동한다든지 왼쪽으로 이동한다든지 이래버리면 4번 점프해서 B까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어놓은 이거보다 더 위로 가는 점들은 이동할 수가 없는 점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일단 이동할 수 있는 게, 자,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 3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1번, 2번, 3번. 자, 근데 1번과 3번은 경우의 수가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1번으로 간 경우랑 2번으로 간 경우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1번으로 간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번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또 3가지 방향으로 나눌 거예요. 자,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간 경우로 또 나뉠 거예요. 자, 요걸 내가 각각 A,
B,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A로 간 경우에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 A, B, C. 자, A로 간 경우에는, 자, 이거는 이렇게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뭐 이렇게 간다든지, 뭐 이래버리면은, 한 번은 수직으로 내려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A로 간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밖에 안 나와요. B로 간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B로 간 경우, 자, 요것에 대해서 좀 색깔을 달리해서 봅시다. 자, B로 간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가는 게 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자, 그럼 B로 간 경우 이렇게 가는 거 말고는 없겠죠. 그래서 B로 간 경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할 거예요. 그 다음에 C로 간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건데, 자, C로 간 경우, 자, 이거는, 파란색으로 좀 해보죠. 이렇게 가는 하나, 그렇죠? 이렇게 가는 둘,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하겠죠. C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합쳐서 총 6가지 방법이 존재할 거예요. 1번에 대해서. 자, 근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3번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가나 경우의 수가 달리 나올 건덕지가 없죠. 그래서 1번과 3번은 전부 6가지니까 일단 12가지 방법이 나왔어요. 이제 여기다가 2번으로 간 경로까지 합쳐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2번으로 가는 경우는 좀 헷갈리니까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자, 2번으로 갈 때는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은 요거는 뭐 D 경로, E 경로, F 경로라고 합시다. 자, 근데 뭐 D나 F는 역시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D 하나 따지면 되겠죠. 자, D로 간 경우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직접 세자고요. 하나, 둘, 맞죠? 하나, 둘. 다시 한번 하나, 둘. 이거 말고 없어요. 그래서 D로 간 경우에는 두 가지. 자, 그럼 F로 간 경우도 두 가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E로 간 경우는, 자, 이렇게 가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림을 표시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세 가지. 자, 합치면은 총 7가지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총 19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되게 헷갈려요. 다시 한번 차분차분히 따져보도록 하세요. 자, 29번 볼게요. 이 이상의 자연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n. 자, 근데 여기서 이제 n 값이 1에서 300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죠? 이것인 자연수가, 로그 x의 n, 이거가 자연수인 n의 개수를 a의 x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a2는 8이고 a3은 5다 그랬는데, 자, 이게 이제 a2라고 하는 거 한번 따져볼게요. a2라고 하는 것은 로그 2의 n이고 n이 1에서 300이 되는 자연수, 로그 2의 n이 자연수가 되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뭐 n이 2의 거듭 제곱수가 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n 값은 2가 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2의 지금 2제곱이 되거나 2의 세제곱이 되거나 해서, 자, 2의 8제곱이 되는 경우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의 8제곱이 지금 얼마냐면은 256이에요. 그렇죠? 2의 9제곱하면 512가 돼서 300이 넘어가죠. 자, 그래서 A2가 8이다. 이렇게 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n 값은 결국 x의 거듭 제곱수다. n 값은 x의 거듭 제곱수. 자, 요렇게 된다는 걸 갖다 이제 염두에 두고서 문제를 따져볼게요. 자, P가 2, 3, 4, 5, 6, 7, 8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에 대하여 집합 X에서 X로의 대응 F를 이렇게 지금 정의를 했어요. 자, AX는 아까 저 로그 XN이 자연수가 되는 XN의 개수, N의 개수, 이것을 갖다 AX로 정의를 했죠. 자, 그래서 좀 이게 헷갈리는데, 자, 그래서
부분집합을 갖다 만들어서 중요한 것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역시 이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예를 들어서 뭐 이 하나로만 부분집합을 만들었다고 해보자고요. 자, 이 하나로만. 그럼 2에서 2로 대응이 되는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럼 F2를 한번 따져보죠. 자, F2는 A2랑 같은데 아까 A2가 8이 됐어요. 그럼 여기는 대응될 수 있는 값이 없죠. 그렇죠? 대응될 수 있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2하고 8을 만약에 같이 부분집합을 만들어서 대응을 시켜버리면 보세요. 2, 8, 2, 8 해서 A2, 즉 F2는 8이 되니까 대응이 돼요. 그 다음 F8을 따져볼까요? 그럼 A8이 되는데, 자, A8에 대해서는 로그 8의 n이 자연수가 되는 3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 몇 개 있느냐, 이걸 지금 따져야 되는데, 일단 8의 1승은 당연히 되겠죠. 8의 2승은 88, 64니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8의 3승은 자, 64에다 8을 곱해버리면 이미 300이 넘어가죠. 자, 그래서 자연수가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2가 돼서 8은 2로 대응되니까, 자, 이건 완벽하게 1대1 대응이 지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fx를 정할 수는 없지만 ax를 갖다 한번 좀 정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a2는 8이 되죠. a3은 자, 3의 거듭 제곱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그죠? 27, 3의 4제곱은 27 곱하기 3, 3이 6에다가 90, 요거 아직 안 넘어가요. 자, 3의 5제곱도 안 넘어가요. 그래서 5까지 가능하죠. 3의 6제곱 하면 이제 넘어갈 거예요. 300이. 그 다음에 A의 4. 자, 4의 거듭 제곱수 생각해 볼게요. 4의 1승, 4의 2승, 4의 3승까지 별 문제 없고. 자, 4의 4승은 2의 8승이니까 256. 여전히 문제가 없어요. 아마 4가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A5는 자, 요건 3밖에 안 되죠. 5의 세제곱이 125니까 5의 4제곱 625 돼서 안 되죠. 그 다음에 A6은 자, 지금 6의 3승이 36 곱하기 3, 36, 18, 33은 9. 이거 그렇죠. 이게 이럴 리가 없네. 36, 18. 6을 곱해야죠. 지금 뭔 짓 한 거냐? 66, 36에 6, 3, 18. 216이에요. 자, 그래서 역시 300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3개까지 가능하겠고, A7. A7은 77, 49에다가 7 곱하면은 79, 63에 74, 28. 이거 300 넘어가죠. 이거 안 따져봤는데 2까지 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A8도 당연히 2까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 2가 지금 들어가면 반드시 8이 들어가줘야 되고, 3이 들어가면은 5가 들어가줘야 되고, 4는 4로서 가능하고, 5는 3, 6은 3이고, 7은 2가 되는데, 자, 이거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7이 들어가면 2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럼 2가 7로 대응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2는 8로 대응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될 원소를 따져보자면 2하고 8은 무조건 같이 들어가야 돼요. 3하고 5는 무조건 부분집합 안에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4는 단독으로 하나가 지금 들어갈 수가 있죠. 4는 단독으로 하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 지금 A6은 3하고 A7은 요거 두 개는 이제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자, A6이 3이 되면 A3이 6이 돼야지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 세 개가 이 앞에 두 개는 쌍으로 들어가든지 밑에 건 단독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이제 부분집합이 완성이 되면 된다는 건데, 자, 그럼 가능한 부분집합을 직접 따져 볼게요. 4가 단독으로 들어가는 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원소 개수 2개짜리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능하죠. 원소 개수 3개짜리 가능해요. 자, 2, 4, 8 들어가든지 3, 4, 5 들어가든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소 개수 4개짜리는 2, 8하고 3, 5가 같이 들어가면 되겠죠. 원소 개수 5개짜리는 2, 8,
3호에다가 4가 같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지금 가능한 1대1 대응이 가능한 부분집합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답이 되겠어요. 답은 7개. 이거 좀 헷갈리는데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